Hell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Korea. This is very meaningful event in Korea, and I'm in charge of opening keynote, so I will speak in Korean for my Korean friends.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여러 가지 뜻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 108번째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인구수로 보면은 27번째 정도 되는 조금 더 이제 힘이 있는 편이고요. GDP로 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전 세계에서 한 12번째 정도 되는 그런 GDP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것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푸드로 대표되고 있는 김치, 두 번째는 지금 BTS로 대변되고 있는 K-팝,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크립토커런시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고요. 사실 그런 암호화폐 열풍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하고 성대한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언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메이저에 편입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분분하지만 한국에서는 몇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는 이미 메이저 경제에 편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한 가을경부터 한국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거래소의 트레이딩 볼륨 자체가 한국의 이제 메이저 주식 시장의 거래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히나 뭐 한국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어렴풋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아마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욘드 블락 서밋을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에서는 요즘 매주 간격으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는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 열풍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불어닥치기 시작했던 건 2017년 초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저희 지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 여러 가지 규제책이나 국가 차원의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한국은 이때 공식적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었고 어떤 강력한 규제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 환경의 논리대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어떤 자금이나 관심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한테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일주일에 불과 몇백만 원 정도의 암호화폐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금을 하룻밤에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허용됐던 몇 안 되는 이제 메이저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IT 환경적인 요소들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폰, 스마트폰의 보급률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 디지털 컨텐츠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익숙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GDP 수준으로 전 세계 12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이제 앱스토어 레비뉴로 보자면은 세계 4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디지털 컨텐츠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 밀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40%의 가량에 해당하는 거의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새로운 트렌드가 한국에 불어닥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을 타면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환경 말고도 한국이 이런 디지털 트렌드가 바뀌어 왔을 때 항상 세계를 선도해 왔던 몇 가지 증거들을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넥슨이라는 한국의 큰 게임 회사가 만들었던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은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지금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래픽 MMORPG 게임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이 게임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전까지의 이제 온라인 게임들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 그래픽이라는 상상력을 입히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형태로 교류를 하고 나만의 캐릭터를 키워가고 이런 것에 한국이 가장 빨리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국가라는 어떤 흔적일 것 같고요. 세이클럽이라는 또 전설적인 서비스를 기억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세이클럽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바타가 가장 크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 중에서 최초로 아바타를 돈 주고 내가 개량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세이클럽이었고요. 역시나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왔던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국민 SNS였죠. 싸이월드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도토리라고 하는 그 가상 화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경제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꾸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SNS였죠. 그리고 이제 한게임이라는 엄청난 이제 국민적인 게임 포털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한게임은 가입자 수로 보면 한 2천만 명 정도가 가입했던, 그러니까 한국인의 한 절반 가까이가 가입했던 그런 게임 사이트였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고스톱,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카드 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카드 게임들이 그 게임들이 이제 올라와 있었던 게임 포털 사이트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는 한 코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가상 화폐를 자체적인 그런 게임의 머니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이 한 게임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유저들은 플레이 시간을 늘리거나 특별한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게임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 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서 손쉽게 지갑을 여는 게 미국에서는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이제 아이템베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아이템 거래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게임 시장이 발달하면서 한국 외에도 이런 아이템 거래소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 아이템베이의 존재는 이 디지털 컨텐츠, 특히 게임에서 만들어지는 아이템 자체가 실제 돈을 가지고 등가 교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산업적으로 증명한 또 세계 최초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제 EO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EOS의 창업자인 브렌단 블루머는 이제 아이템베이를 인수했던 회사에 본인이 또 개발했던 아이템 거래소를 인수시켰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런 디지털 콘텐츠와 암호화폐 분야에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2P 서비스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유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소리바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아마 여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한번 써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소리바다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투명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개념은 중앙화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음악 파일들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사람들끼리 교환할 수 있는 그 개념 자체를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줬던 그런 상징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소리바다는 지금도 서비스가 여전히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풀고 유료화된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전히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 e스포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리그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이 역시 이 게이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그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을 증명한 굉장히 또 앞서 나간 그런 트렌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이 증명했던 굉장히 많은 디지털 트렌드의 혁신들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트렌드들이 이렇게 올 때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이게 일부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받아들였던 굉장히 그런 혁신적이고 또 외국에서 볼 때는 신기한 형태의 나라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열풍이 한국에 들여왔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또 일부 한국 사람들은 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도박판이나 이런 사기 같은 게 한국을 지배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그런 걱정 어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듣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트렌드가 세계를 이렇게 혁신해왔던 역사 자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의 가치와 탈중앙화의 정신이 전 세계로 머지않아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프로젝트에서 늘 하는 게 네트워크 이펙트를 이야기를 하죠. 네트워크의 가치는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연결과 그다음에 연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를 겪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의 형태로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저 연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머지않아 많은 개발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의해서 해결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개인들의 참여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왔던 과정을 보면 크게 3단계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정보의 인터넷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했던 전제 조건은 개인 컴퓨터들의 보급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이었던 것 같고요. 2000년이 됐을 때는 이제 소셜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개인화된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무선 인터넷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지금 현재를 맞이하면서 가치의 인터넷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프라는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혁신의 전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디지털 에셋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고 탈중앙화된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단일 국가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자본을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중앙화된 어떤 세계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도시에서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재미있는 그런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전히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랬을 때 남는 질문은 그럼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처음에 초기 유저들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그리고 서울이라는 공간은 이 질문에 가장 매력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구의 상당수의 유저들, 저는 화이트 컬러 인플로이의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초부터 있었던 이 암호화폐의 급등 그리고 급락까지 모두 경험한 그런 학습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라는 시장이 가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에셋이라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자체가 그냥 거품처럼 끝없이 상승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게 충분히 거품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가치 있는 것들인지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면 내 투자금이나 혹은 내가 커뮤니티에 참여했던 것들의 가치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체감이 되어 있고 더욱더 진지한 자세로 좋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때 한국에서 ICO 금지가 있다라고 크게 선포가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들이 전부 죽는 게 아니냐,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한국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냐 이런 걱정 어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체를 보자면 아직까지 그 실효법으로서의 어떤 ICO 금지는 발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한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직접 개발을 하거나 혹은 참여하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 그 메신저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는 그라운드X라고 하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한 특히 아시아에서 주도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잠시 후에 이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국의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왓챠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컨텐츠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통한 이제 최고의 로열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포카라는 회사 역시 캐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많은 섹터에서 상위권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진짜 유저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뎁들을 자기들의 프로토콜에 영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뎁들은 진짜 유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효과적으로 커뮤니티 빌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그리고 탈중앙화의 가치에 이해하고 있는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거칠었고 투기에 가까운 그런 투자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어린 시선을 가졌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시드도 많은 개발자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수준 높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점점 더 큰 회사들이 블록체인 세계에 진심 어린 그런 관심과 그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국이 가지는 어떤 블록체인 업계 그리고 탈중앙화 시대의 어떤 기회에 대해서 함께 교감하고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